옥상에서 저격총을 꺼내 누군가를 저격하는 여자, 그녀의 이름은 유보나. 겉으로는 평범한 유부녀지만 사실 범죄자를 처단하는 킬러, 일명 킹피셔로 불리고 있죠. 유보나의 첫 기억은 보육원입니다. 기억나는 부모님도 없고 그냥 깨어나 보니 보육원. 이곳은 보나의 유일한 세상이었습니다. 한편 보육원에선 밤마다 원장과 하나이가 면담을 진행했는데 가면 사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은 보나의 친한 언니가 면담에 가게 됐습니다. 몰래 언니를 따라 나선 보나, 원장실에선 면담이 진행되는 것 같았죠. 다음날 언니는 늦잠을 자고 면담이 너무 재미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보나는 최근에 새총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에 닭을 죽인 들개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때 나타난 한 여자, 보육원의 후원자입니다. 그녀는 모든 짐승의 급소는 눈이라는 걸 알려주고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장이 주는 사탕은 먹지 말라는 말을 덧붙이죠. 며칠 뒤 오늘도 언니의 뒤를 밟아 원장실로 간 보나. 그런데 이번엔 들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면담을 하게 되고 사탕이 먹고 싶었다고 말하자 원장은 사탕을 줍니다. 그리고 언제 잠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고 깨어났더니 원장이 팬티바람으로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데요. 다시 사탕을 먹이려는 원장. 보나는 색연필로 원장의 눈을 찌르고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문은 잠긴 상태였습니다. 폭력적으로 변한 원장은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다행히 발버둥친 덕에 겨우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천식을 앓고 있던 원장,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는데요. 보나는 원장의 부탁을 무시하고 저 멀리 흡입기를 던져버리죠. 그리고 책상 아래 숨어있을 때 다시 찾아온 후원자. 그녀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원장의 몸에 불을 붙여버리곤 보나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보나는 타버린 보육원을 뒤로 한 채 여자를 따라갑니다. 보육원의 원장은 보나가 만난 첫 번째 악인. 그 일은 보나의 트라우마로 남았죠. 후원자는 사실 러시아의 비밀스러운 가문 마마, 범죄, 청부, 살인, 다양한 일을 하는 어둠의 조직이었죠. 보나는 꽤 풍족한 환경에서 유년시를 보내고 거기서 격투 실력까지 배운 끝에 자기보다 큰 남자까지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전투 실력을 가지게 됐죠. 시간이 흘러 중학생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땐 저격수 양성학교로 가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여러 친구를 사귀지만 그건 시즌4 얘기라 미뤄두겠습니다. 그렇게 수년 후 보나는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을 했습니다. 바로 두루미 전자라는 회사의 영업 3팀. 평범한 회사 안에 평범한 부서처럼 보이는 이곳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은 흉악 범죄자를 처단하는 부서였죠. 여기서 보나는 부서의 에이스 저격수 킹피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알로 범죄자를 처단하는 킬러. 사회에서는 이미 유명인사였고 그녀의 추종자도 많았습니다. 몇 년간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보나, 소중한 거라곤 없는 삶, 근처엔 아무도 없는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탓에 정신적으로 지쳤습니다. 전혀 평범하지 않은 그녀는 항상 평범을 동경하고 있죠. 이제 일을 그만둘까까지 생각하던 중 월드컵으로 사람들의 열기가 뜨거웠던 시청. 보나는 근처 옥상에서 클라이언트 미팅을 마치고 내려가던 길에 소매치기에게 머리를 맞아 쓰러진 태성을 만납니다. 태성이 휴대폰으로 119를 불러주고 자리를 떠난 그녀. 사람을 죽이고 가는 길에 사람을 살렸죠. 잘생겼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연애를 할 땐 아니고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뒤 병원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밖을 바라보는 보나를 말리기 위해 태성이 다가온 건데요. 그런데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 태성은 어디서 본 적이 없냐고 묻습니다. 킹피셔의 정체를 들키면 두루미 전자의 사람들도 위험하기에 태성을 조사하고 만약 위험하다면 처리를 해야 할 상황. 보나에게 잠깐이라도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태성의 직업은 기자. 킹피셔에게 관심이 많다는 건 알겠는데 맹신하지는 않는 모습이죠. 만약 보나의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 그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었는데 이미 여자친구가 있던 태성. 게다가 다시 얘기를 나눠보니 보나를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한편으론 안심하면서도 불쾌함을 느끼는데 이 기분이 대체 어떤 감정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태성의 일이 정리됐으니 이제 정말 일을 그만두려는 보나. 하지만 에이스를 잃을 수 없던 부서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휴가를 다녀오라며 여행지를 추천해줍니다. 산속 깊은 곳에 휴대폰도 안 되는 산장. 그런데 거기서 태성을 다시 만납니다. 거기는 매해 겨울 태성이 묵는 곳이었고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몸도 추스를 겸 들린 거였죠. 그렇게 둘은 우연히 다시 마주쳤습니다. 반가웠던 태성은 보나에게 아는 체를 하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그녀는 태성을 무시합니다. 그러던 중 산장 주인이 산을 내려간 사이 유례없는 폭설로 고립되어버린 산장. 좁은 곳에 둘만 남게 됐는데요. 태성은 귀하게 자란 탓에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성격. 보나는 그가 조금 한심해 보이면서도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성은 의욕 없는 보나를 보면서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게 아닌지 오해하는데요. 그러던 중 식량 창고에 불까지 나고 최악의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태성은 보나에게 세상은 아름답다는 걸 알려주겠답시고 이곳저곳 데려다니고 낙엽을 주고 희망을 전파하는 중. 의도는 틀렸지만 보나도 그 모습에 색다른 기분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던 중 태성이 잠든 사이 총과 함께 사라진 보나. 총으로 목숨을 끊으려는구나 생각하고 찾아 헤매지만 오히려 찾다가 굴러서 정신을 잃고 맙니다. 당연히 보나는 식량을 구하러 나간 거였고 다시 한번 태성을 구해주고 산장으로 돌아오죠. 정신을 차리더니 걱정했다며 보나를 안아주는 태성. 이미 몇 번이나 보나가 목숨을 구한 이 약한 남자가 계속 자신을 구해주려는 모습이 귀엽게 느껴지는데요. 그날 밤 둘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성의 화목한 가정, 형제의 이야기. 보나는 딱히 해줄 얘기가 없었지만 태성의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따스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태성도 보나에 대한 마음에 확신을 가지죠. 다음날 아름다운 겨울 풍경 앞에서 보나는 고백을 받습니다. 자신에 대해 잘
잘 모르는 태성의 감정이 그저 어리고 얕다고 생각했지만 호의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고백을 받아주고 둘은 연애를 시작하죠. 그리고 드디어 태성은 보나를 구해냈습니다. 그렇게 눈이 녹아도 사장님이 돌아와도 내려가지 않고 봄이 되어서야 산을 내려옵니다. 그 사이 둘은 깊은 사이가 됐죠. 태성과 함께라면 그토록 원하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보나, 퇴사도 무르고 태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시간이 흘러 태성은 보나에게 청혼하고 시댁의 완강한 반대를 꺾어내고 마침내 둘은 결혼합니다. 비록 시어머니의 갈굼이 예사롭지 않지만 그래도 태성과 함께 더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 달 정도 휴가를 계획한 보나, 휴가 전 마지막 미팅을 나가는데요. 그런데 방아쇠를 당기려는 그 순간 덮쳐오는 싸한 느낌, 결국 총을 못 쏘고 화장실로 달려가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두 줄, 보나의 안에 새 생명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되는 건 어떤 기분인가, 아이가 생기면 정말 세상이 달라지는가, 언젠가 찾아올 날일 줄 알았지만 미지의 영역이기에 두렵기만 했던 보나, 자신밖에 없던 삶에 이제 소중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보나는 처음으로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육아휴직 3년을 받고 육아에 전념하죠. 처음 누려보는 평범한 삶, 짧은 3년이었지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휴직이 끝나고 복귀하는 날, 앞으로 다시 킬러로서 살겠지만 그 사이 보나의 주변은 많이 바뀌었죠. 한편 경찰은 다시 돌아온 킹피셔 때문에 긴장 상태, 그리고 킹피셔에 관한 기사를 쓰는 태성에게도 그 소식이 들어갑니다. 모두 킹피셔가 사라졌던 공백의 4년을 의문스러워하는데 혹독한 훈련으로 단련된 신체를 가진 보나, 하지만 그녀에게도 힘든 일이 있으니 바로 시댁에서 보내는 제삿날, 굳이 시장에서 힘들게 장을 보고 운전을 할 때 시어머니는 뒷자리, 집에 모시고 나면 본격적으로 본 적도 없는 조상신 3명을 위해 제사를 준비합니다. 요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여자는 먼저 먹으면 안 된다, 마늘을 넣지 말라, 생소하지만 쓸데없는 문화를 보나는 이해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이럴 때마다 항상 보나가 고아람을 무시했습니다. 아이가 있을 때도요. 게다가 워낙 옛날 사람, 꽉 막힌 사람이라 태성이 집안일을 하는 것조차 보지 못하는데요. 보나 대신 설거지를 하는 태성을 보고 시어머니는 뒤집어집니다. 결국 미뤄왔던 갈등이 터지고 보나는 새우등이 터지는 중 가족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미안함도 억울함도 느끼지 못했지만 가족이 있다는 게 조금은 부럽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그때 시동생과 산책을 나갔던 유리가 사라졌습니다. 동네를 뒤져봐도 경찰을 불러도 찾을 수 없는데요. 결국 같은 부서 해커인 기대리의 도움을 받아 CCTV를 추적한 끝에 유리를 찾아내죠. 유리가 간 곳은 아파트의 옥상. 엄마가 고아라는 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를 하늘나라에서 데려오려고 높은 곳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유리를 찾아내고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제사 논쟁, 결국 가족 투표로 진행하기로 하는데요. 공정하게 개표는 보나가, 개표 결과 전부 제사 반대, 시어머니도 사실 제사를 하기 싫었던 거죠. 투표 결과는 비밀에 붙여지고 그렇게 마지막 제삿날을 보냅니다. 한편 킹피셔를 쫓는 형사 중 한 명, 태성의 친구 동진은 어릴 적 부모님이 무고한 살인을 당했습니다. 우발적 살인이라 주장한 끝에 고작 16년형을 받은 범인, 교도소에서는 그렇게 성실한 모범수였다는데요. 결국 가석방되어 15년 만에 사회에 나왔습니다. 동진은 범인을 찾아가 혹시 반성을 하고 교정이 됐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겉으론 성실히 일을 하는 노인 같았지만 그날 밤 흉기를 휘두른 범인, 전혀 교화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았죠. 동진은 도망치는 범인을 겨우 쫓아가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데요. 사실 마음속으로 항상 놈을 죽이고 싶었던 동진, 하지만 형사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인 그는 절대 범인을 죽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총을 맞고 쓰러지는 범인, 그 복수를 킹피셔가 해준 겁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허망함보다는 기쁨, 하지만 기쁨을 느낀 자신이 수치스럽습니다. 그래도 사적 제재는 범죄와 다름없는 일, 그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킹피셔를 잡기로 마음먹죠. 그리고 킹피셔 전담반이 설립되었을 때 팀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출소한 범죄자 중 킹피셔가 찾아올 만한 놈을 추려 미리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이번 범죄자는 보육원의 아이들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쳤는데요. 아이들을 일부러 차에 뛰어들게 만들고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큰 부를 축적했죠. 형사팀은 그의 주변에서 호의를 시작했고 그걸 모른 채 킹피셔의 팀도 행동을 개시합니다. 보육원에 찾아온 범인을 보나가 처리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때 사탕을 발견한 보나,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의 트라우마가 자극돼 패닉에 빠지는데요. 원래 도구로 처리하려 했지만 계획과 달리 감정적으로 폭력으로 일을 처리하죠. 그 사이 턱끝까지 쫓아온 형사들, 결국 일을 마무리 못하고 도망친 보나,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도망을 치던 범인이 경찰차에 치여 죽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가 모두 계획, 범인을 지키지 못한 전담반은 책임을 물고 해체하죠.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보나, 태성과 동진의 곁에서 여전히 정체를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녀는 언제까지 정체를 숨길 수 있을까요? 유부녀 킬러 보나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소개해봤습니다.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잔잔한 일상,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킬러 이야기도 있지만 유부녀인 보나의 이야기도 많은 거죠. 일상 이야기는 많이 빼놓고 소개했지만 저는 그 부분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건 태성과의 첫 만남 러브스토리, 이 에피소드를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유부녀 킬러 드라마가 나왔죠. 좋아하는 작품이다 보니 부디 재밌게 나왔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리앱이었습니다.